지금 실시간 글이 올라오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켜놓고 봐야 되겠네요. 예, 만지는 게 좀 서툴러가지고, 네,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재수, 삼수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일단, 지금 맛보기로 지금 사실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사실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시험 자체에 출제되는 지금 이 화장품 법이라는 게 사실 어렵다고 하면 정말 어려운데요. 좀 쉽게 이해하는 형태,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외우려고 하시면은 공부를 못 하세요. 이걸 이해를 하면 1단원부터 4단원까지 교차돼서 그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될 때 거의가 대부분 객관식이잖아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에서 요령 있게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뭐 모든 걸 다 외워가지고 솔직히 제가 항상 인강에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다 외워서 만점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즉 우리는 다 맞추면 1000점이죠. 맞나요? 이렇게 1000점을 다 맞추려고 하면 네, 절대로 표창장 안 준다고 했습니다. 예, 주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걸 다 맞추려고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커트라인보다도 뭐 1, 2점 더 높게 하셔도 되고, 솔직히 말해서 커트라인까지만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요, 제일 처음 나오는 단원에 화장품법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화장품법을 많이 공부를 하셨겠지만은 이러한 화장품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도대체 화장품법에서는 무엇을 다루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여러분들이 생각한 적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번 대화방에서 하는 질문들을 보면은 서류 접수할 때 뭐 식약 쳐야 합니까? 식약 청해야 합니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주고받으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교재는요, 여러분들이 뭐 사신 분들도 있고 다른 교재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제 교재는 이렇게 보면 상하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부분을 뒤에 부록으로 지금 넣어놓은 상태고요. 물론 저도 부록을 빼고 한 권으로 너무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한 40, 50대가 거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찾는 거를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암기족보라는 게 나오는데요. 암기족보는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되는 것들, 마지막에 시험 치러 갈 때에 필요한 것들만 넣어놨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 치러 가신 분들이 유용했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임박하면 우리가 새로운 암기족보에 뭐 암기 랩송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그런 것들은 여기에다 별도로 적으셔가지고 시험 칠 때 또 뭐 책을 다 들고 가지 마시고요. 네, 요런 것들만 한 권 달랑 들고 가시든지, 아니면 필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필기를 하셔가지고 나만의 족보를 만들어서 갖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화장품 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자물만 하면은 제가 시험 문제 유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립니까? 크게 안 들려요? 잘 들립니까? 제가 마이크를 했는데 아까 안 들린다고 하셔가지고. 잘 들립니까? 어떻습니까? 톡을 한번 올려주세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 화장품의 입법 취지라고 해서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법들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보면 이제 국회에서 입법부라고 하죠. 이 화장품을 만들어서 파는 데 있어서 해당되는 규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화장품법이라는 거를 만듭시다 라고 해서 대충 제목만 넣어서
지켜야 되는 법들을 국회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 시행령을 지금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공포를 하죠. 이러한 화장품법을 국회에서 만든 거를 실시를 하고, 중요한 거는 이 화장품법을 지켜야 되는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적혀 있고요. 그리고 장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 관련돼서 시행령에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그러한 범칙금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시행규칙은 보면 이제 이러한 화장품법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이러한 화장품법을 그러한 영업자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상세한 것들을 시행규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지금 시행규칙을 최종적으로 지금 마지막에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을 외울 때 보면 화장품법하고 화장품법 시행규칙하고 연관돼서 보셔야 되죠. 그래서 화장품법이라는 거를 우리 책 뒤에 보시면은요. 자, 뒤에 보시면 제 책 아니신 분들은 화장품법을 법제처에서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장품법에서 보시면은 자, 기능성 화장품은 이렇게 5가지가 있다. 자, 이러한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한다. 이렇게 제2조 2항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화장품법에 나와 있는 제목에서 좀 더 상세하게 시행규칙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품법을 보시면 계속 총리령으로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화장품법은 총리가 만든 게 아닌데도 계속 총리령으로, 즉 바톤을 시행규칙을 만든 총리한테로 던집니다. 그러면 총리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그러한 규칙들을 만들었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법령들을 다 이렇게 만들면 최종적으로 시행하는 부처가 있죠. 그죠? 그러한 부처가 바로 식약처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식약처에서는요, 실제로 영업자들이 우리가 영업을 신청하고 그리고 화장품을 만들어서 팔고 또는 이러한 법을 어겼을 때에 벌금형을 매기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상세한 것들을 이제 식약처에서 세부 규정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국회나 대통령이나 총리 그리고 식약처에서는 만들어서 배포하는 사람입니다. 즉 이거 지켜 이러한 것들을 지켜라 이렇게 배포하는 거고요. 식약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업을 장사하기 위해서 신고를 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잘못을 해가지고 감사를 받는다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식약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식약처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세부 규정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화장품 공장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식약처에 가려고 하면은 본사기 때문에 본사가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본사는 각 지역별로 지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지점이 바로 식약청에 해당이 돼요. 식약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고 부릅니다. 처가 아니고 청이에요. 그래서 식약청에는 내가 뭐든지 신고를 하고 폐업을 하던 영업을 하던 그 어떤 행위를 할 때 직접적으로 나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식약청에 해당이 되고요. 내가 문서를 접수하는 것들은 모조리 다 식약청에 해당이 되고 모든 규칙을 만드는 거는 식약처에 해당이 됩니다. 본사에서는 만들고 식약청에서는 하부 시다바리로서 그냥 업무를 보는 거죠. 즉 식약처가 시키는 대로 딱 규정에 맞춰서 영업자가 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러한 법령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그러한 감시를 하고 그리고 그게 관련되어 있는 문서를 접수받는 곳이 바로 식약청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요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 화장품법의 목적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화장품법의 목적이라고 하면 화장품을 만드는 놈이 따로 있고 파는 놈이 따로 있죠. 그죠? 이러한 만들고 파는 것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잘 만들어서 잘 팔아라. 썩었는 것도 팔지 말고 화장품에 유해물질 있는 것도 팔지 말고 쓰면서 상하지 않도록
잘 만들어서 잘 팔아봐라. 이러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보시면은요. 제조, 수입, 판매, 수출이라는 네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네 단어가 중간에 갈로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조와 수입은 내가 화장품을 만드는 거, 그리고 판매와 수출은 내한테서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조, 수입, 판매, 수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요. 국민 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별로 중요한 것은 없죠. 그래서 화장품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지번 여기 보시면 1번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을 상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화장품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화장품에 대한 정의라고 하면은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미화를 해서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고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에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고 뿌리는 등 이러한 유사한 방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인강에서 설명할 때 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안 외우셔도 시험 문제에서 교묘하게 꼬아놓으면 맞출 수 있다라고 제가 했었어요. 즉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목욕하고 세수하고 머리를 감을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쁘게 화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청결, 미화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와 모발의 건강을 유지시켜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왔죠? 구강의 청결이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화장품은 말 그대로 우리 피부의 바깥 부분, 즉 머리카락, 피부의 껍데기 부분, 이러한 부분을 깨끗하게 하거나 예쁘게 화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 안에 넣거나 콧구멍 안에 넣거나 입 안으로 쑤셔 넣는 거, 즉 뭐 똥구멍 안으로 넣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다 의약품이나 의약 외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구강이라는 말이 나온다든지 또는 뭐 입 안, 코 안에 뿌리는 요즘 많이 나오죠. 시중에 보면 천연 화장품이라고 공방에서 수업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데요. 뭐 감기에 관련돼 있는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다 화장품이 아닙니다. 의약품법 위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화장품에 해당이 안 되고요. 화장품은 무조건 우리 피부의 껍데기에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약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마지막 조항에 보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화장품은 정의가 내가 외울 때에 여러분들이 다른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가 암기 외울 때 보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시잖아요. 그러한 형태로 외우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젊고 말랑말랑한 그런 머리를 가진 20대도 있으시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청결하게 해주고 화장을 해서 미화 예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 피부 껍데기나 머리카락을 건강을 유지시켜주지 안으로 들어가는 건 해당 안 된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여러 번 출제가 됐었죠.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에 대해서는요. 화장품법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화장품법 가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미백에 관련된 화장품을 더 많이 세분화시켜 놨는 게 시행규칙에 해당이 돼요. 시행규칙 1번과 2번이 미백에 해당되는 제품이죠. 그래서 1번 보시면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미, 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단어를 바꿔가지고 멜라닌 색소에 침착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는 멜라닌 색소가 침착된 것을 없애준다. 이러한 말이 들어가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없애준다라고 하는 것은 화장품법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의약품 쪽으로 가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은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10개 해준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김이나 이러한 것들을 없애주기 때문에 없애준다 이런 표현을 너무 쓰고 싶은데 그러면 의사가 난리 나죠.
병원에서도 화장품을 팝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그러한 용어를 일반 사람들이 쓰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를 없애준다 이런 말 들어가면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색을 엷게 해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미백에 도움을 준다라고 되어 있죠. 예, 도움을 준다. 꼭 이딴 식으로 적어야 되는지 저는 볼 때마다 조금 짜증납니다. 네, 똑같은 화장품인데. 자, 그리고 화장품법의 나에 보시면은요,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 즉 화장품법에 나오는 가나다라 말을 여러분들 보실 때는요, 그냥 미백, 주름, 다에서는 자외선 이런 식으로 그냥 단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완벽하게 다 문장을 다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머리 뻐개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주름 개선에 관련된 거는 밑에 시행 규칙에 한번 보시면 3번에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주름을 없애준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주름을 없애준다 이렇게 교묘하게 적어 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없애주는 게 아니고 완화 또는 개선이라는 단어로 바꿔치기를 해놨습니다. 완화, 개선, 갈로에서 여러분들이 별표에서 좀 외워주세요. 이런 거 주관식으로 갈로에 나올 가능성이 좀 크죠. 그 다음에 우리가 화장품법 다에 보시면은요, 자외선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 나오죠.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자, 곱게 태워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선텐 오일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선텐 오일에 우리가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부를 햇빛에 구울 때 보면 예쁘게 골고루 태워야 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자외선 차단 크림 이러한 것들은 피부를 안 태워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외선 차단 크림 같은 경우에도 피부를 안 태워주는 게 아니고요. 피부가 타기는 타는데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손상 입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그러한 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에서 말하는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하면 자외선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다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시행규칙에 보시면은요, 4번과 5번에 해당이 되죠.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요게 태닝 제품에 해당이 되고요. 자, 5번에 보시면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서는 차단이라는 거 갈로, 산란이라는 거 갈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단과 산란은 우리가 유기자차, 무기자차 이런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유기물질이 어떠한 차단 성분이 있는지, 무기물질은 어떠한 차단 성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2단원에서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라에 보시면 화장품 법에서요,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 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적혀 있는 게 바로 6번에 나오죠. 밑에 시행규칙 6번에 모발의 색상을 변화라고 하는 거는 염색을 하거나 또는 탈색을 시키거나 이러한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다. 다만이 항상 시험 문제 나오죠.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깔을 변화시키는 스프레이나 틴트 이러한 제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스프레이나 틴트 같은 염색제는 머리 한번 감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고요. 일반 화장품에 해당되고 염색제라든지 탈색제만 기능성 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6번에 여러분들이 염색제, 탈색제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더 쉽게 외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화장품법 마에 보시면은요.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악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해서 기타 제품이 지금 7번부터 11번까지 지금 시행규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단어만 보시면 되겠죠. 채모, 탈모, 여드름, 피부 장벽, 튼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이 기능성 화장품을 다루고 있는 시행 규칙에서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4회에서는 지금 출제가 안 됐으니까 5회에서는 지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5회에서 지금 이 부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탈모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뭐 탈모 샴푸라든지 또는 탈모에 관련되어 있는 두피 스프레이 뭐 이러한 것들은 다 기능성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는 게 바로 흑채에 해당이 되죠. 흑채는 8번에다가 흑채는 일반 화장품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번에서 보시면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우리가 2단원에서 상세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인체 세정용 제품류라고 해서 씻어내는 제품만 해당이 되고요.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체 세정용 제품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번에 피부 장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피부 장벽은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라고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 부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피부 장벽이라는 자체 이 단어를 적도록 주관식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성분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2단원과 4단원에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피부 장벽을 가장 튼튼하게 해주는, 제일 많이 튼튼하게 해주는 게 바로 세라마이드에 해당이 되는데요. 세라마이드와 콜라겐 엘라스틴 이러한 제품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피부 장벽의 기능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가 그 피부가 문제가 발생하죠. 뭐 아토피라든지 피부병 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없애주는 게 아니고 옅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도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냥 단어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백, 주름, 자외선, 모발, 그 다음에 채모, 그리고 여드름, 탈모, 피부 장벽, 튼살 이런 식으로 단어만 알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외우시기가 편하시겠죠. 잘 들립니까? 문제 없죠? 저 혼자 화면도 안 보고 떠들라니까 조금 힘듭니다. 제가 사실은 카메라를 켜놓고 판서를 하면서 하고 싶었는데 카메라 작동법을 연결을 못 해가지고 네, 다음에 제가 배워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연 화장품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천연 화장품 정의는 사실 여기에서 다루는 것보다 2단원에서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2단원과 연결해서 정의를 외워야지만 됩니다. 지금 1단원에서만 나오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화장품 법을 외울 때는 항상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발표난 것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화장품 법과 시행규칙에 보면 식약처라고 되어 있는데 왜 내가 서류를 접수할 때 식약청입니까? 이렇게 막 따지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법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나온 세부 조항을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연 화장품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딸랑 두 줄 나왔는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정의를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정말 사랑스러울 것 같은데 동식물이나 그 유래 원료에 대해서 꼭 원료 이름 명칭이 나오죠, 그죠? 명칭도 나오고 또 어떨 때는 계산해서 풀이하도록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들을 넣어놓고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러한 것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은 그냥 기본으로 %만 지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유기농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함량 95%는 기본이죠. 그죠? 95% 기본에, 즉 천연 함량 95%가 기본이고 유기농 함량이 10%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즉 유기농과 천연이 함량이 포함해서 95%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기농 함량이 10%라면 천연 함량이 85%, 두 개 더하면 95%죠. 그죠? 이렇게 나와야지만 유기농 화장품에 해당이 됩니다.